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13% 하락했고 나스닥이 0.18% 상승, S&P 500이 0.11% 상승했고 러셀이 0.69%로 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침장이라든지 선물 시장에서도 많이 떨어졌죠.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그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유가도 많이 일단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자, 아무래도 오전쯤 돼가지고 11시경 정도 돼가지고 오만과 지금 현재 이란이 어느 정도의 호르무즈에 그런 합의를 한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열리는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자, 그러고 나서도 크게 내려가는 것은 없었고 도리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내려왔던 이유도 자, 아무래도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놓았지만은 다시금 반등되는 것도 일부는 있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게 오만과 이야기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려졌던 사실이기 때문에 미스터 마켓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알려진 사실은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들갑 떨릴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많이 떨어지면은 들어가는 식으로 일단 하시면 충분히 또 반등이 되면서 4월 말이 지나서 또 5, 6, 7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좀 주가 자체를 본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일단 테슬라 있죠. 요거는 일단은 차량 인도량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못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현상의 문제로 인해서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50불대가 지지가 되는지 우리가 관찰해야 될 때고, 자, 나머지 종목들 특별히 일단은 컴퓨터에서 하드웨어 까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들 중심으로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 강하게 가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크게 빠지진 않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크게 빠지지 않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고, AMD 역시도 좀 상승했고 인텔도 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장에서는 어제 장에 좀 빠졌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는 좀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빠졌던 것은 아무래도 헬스케어 이쪽이 좀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골고루 하락했다가 올라올 때 그때 반등이 좀 강했던 것은 기술주 중심으로 좀 장세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7개 정도는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이 빠졌던 것이 컨슈머 시크릿 있죠.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테슬라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 나머지는 뭐 크게 빠진 거는 없습니다. 뭐 0. 몇 %니까. 많이 올랐던 것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고 당연히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일단은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거 빼고 나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주가가 빠졌다가 오를 때 그때 오르는 것이 많이 오르고 있죠. 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 그 다음 밸류에이션도 저렴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이 기술주에서 좀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자, 그렇게 될 때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면서 자, 이익과 성장의 모멘텀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조금씩 꾸준히 매수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역시도 45,000대에서 일단은 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2만대가 지켜주는 지가 관건이다. 요 라인대가 일단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 빠질 때마다 우량주를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닥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호르무즈가 완전히 개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러셀 역시도 조금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 오늘장에서는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전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은 그건 악재가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하든 어떻게 됐든 일단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만 눌리면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된다. 그래서 그 시간도 어느 정도는 4월 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큰 폭이 발행될 줄 알았는데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호르무즈의 또 여러 가지의 그런 협상이 있다. 그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되면서 1.21%, 1.11% 정도 상승되면서 주가가 마감했는데, 물론 여기서부터 반드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V자로 반등한다. 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300대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고 그보다 좀 더 내려온다면 6,150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호르무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하락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쌍바닥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약간의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든지 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할 매수할 때는 우량주에 한해서 아무래도 많이 빠진 저평가된 우량주에 한해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나중 되는 또 한 6개월 지나게 되면은 또 많이 일단 상승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투자하셔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잡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밸류에이션이 그렇다면 줄어들었던 것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은 수익이 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폭락장이 아니죠. 폭락장이란 말은 펀더멘탈이 다 무너졌을 때 이야기고, 자, 그다음 유가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들어도 경기 침체만 안 빠진다면 주가 자체가 폭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TJ 계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래도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지금부터는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UK 오일인 브렌트유 자체가 108.66, 그다음에 US 오일인 지금 이제 요거 자체가 111달러로서 조금 더 브렌트보다 앞서고 있죠. 이건 6월물, 5월물 그런 것들 롤오버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요거 자체가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간 오래 가야 되면 뭐 6개월 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3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간 갔을 때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나마 다행히 있던 것은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4.3까지 내려오면서 4.5를 돌파하지 않고 금리 자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일단 상승되지 않았다. 자,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빅스 지수도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호르무즈에 관한 그런 오만과의 협의가 더욱더 중요했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관망의 자세, 돈이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관망의 자세를 가져가시고, 있는 분들도 한꺼번에 다 매수하시면 안 되겠고, 조금 더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신 후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달러 지수는 100.03을 나타내고 있고, 아직 달러 지수가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그렇고 골드는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죠. 골드는 한 1.75% 정도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역시도 아직까지 상승으로 돌아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이런 것들이 돌아나가야만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리지 않겠는가. 연말까지 4월 말까지는 이런 모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상승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갖다가 감시한다는 그런 의정서 초안에 작성을 하고 있다. 자, 그래 이란 통신이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이란 관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주요 글로벌의 석유 수송로를 통과하는 유조선의 운항은 양국이 감독하고 조율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했다고 보고서는 정해놓고 있죠. 그래 이런 것들이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란의 법무부 차관이 주요 석유의 수송로를 통과하는 유조선의 운항은 양국과 감독 및 조율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이란의 국영통신사 IRNA의 보도를 번역한 내용이 전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물론 이란 요건들은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통행을 촉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요것 때문에 증시 자체가 큰 폭으로 일단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보게 되면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해협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90%가 감소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3주 동안 기록된 거의 모든 통과 경로는 라락선 북쪽의 좁은 해협을 우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의 통행료 준수를 갖다가 체제를 구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트럼프에는 많이 치명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죠.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기대치가 많이 컸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금 일단 미스터 마켓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했던 말이니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쟁 관련 연설로 인해서 주가 확전의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가격이 10%가 급등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야기했던 내용이 2에서 3주 안에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했던 말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이란과의 협상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아니고 다 있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너무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 쪽에서 본다면은 완전히 여기서 나락으로 간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있지만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가 형성되면서 빨리 끝내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는 목요일에 부진한 흐름을 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9주 동안에 목요일마다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80년대 이후에 가장 긴 연속의 하락세가 되고 있다. 지수가 또 하락한다면은 10주 연속 하락은 평일 기준에서 최장 연속의 하락을 기록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 발발 이후에 시장은 비교적 일관된 패턴을 보여왔는데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지만은 긍정적인 전망은 사라지고 주말엔 다시금 매도세가 제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들어가지고 지금 테러블 떨스데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9번이나 지금 현재 그렇게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즉 1월 2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26일까지. 자, 특별히 3월 26일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많았죠. 1.74%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다가 하락되는 것이 목요일 금요일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초에를 본다면 아무래도 좀 낙관적인 분위기였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생각했던 만큼의 분정의 종식에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런 현실에 직면하면서 주가 자체가 흘러내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일단 지금 목요일에 평균 한 0.28%가 하락이 되고 있는데 금요일 역시도 평균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평균적으로 상승세, 그 다음에 목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본다면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목요일 금요일 날 던지는 이유가. 그래서 미군이 중동에 대한 막대한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이란에게 덤벼라 그렇게 말하는 한 단기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탐리가 이끌고 있는 펀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 매도세가 곧 끝날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데 이틀간 지속된 미국 증시의 반등 자체가 저점 부근에서 매수 신호는 아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쇼커버링으로 지부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9일까지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인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미증시가 새로운 저점으로 되돌아갈 필요는 확신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웃도는 상황에서도 매도세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은 심각하지 않다는 것들, 또 해외 증시를 살펴보면은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뚜렷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 뭐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고점으로 큰 폭으로 V자만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몇 주 동안에 변동성은 큰다.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세계 지수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옆으로 좀 눕고 아무래도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이 있다면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유한 투자자들은 S&P 500의 지수가 1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을 보낸 후에 어떻게 시장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자, 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 본다면 이란 전쟁이란지 유가 상승, 인공지능으로 인한 시장이 혼란 우려, 그리고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시장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2025년도 3월 이후의 상황이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자, 그렇다면 고액자산가, 초고액자산가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있어서 저점 매수, 투자 재조정,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유가 충격,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 변화로 인해서 개별 수혜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좀 현금을 지키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산 규모가 1억 달러가 넘는 초고액 자산가 투자자들을 위한 그룹인 R360에게는 현금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회원들은 현재 최대 30%의 자산을 현금과 단기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큰 기회가 곧 다가올 수 있고 회원들은 그런 기회가 생길 경우에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쉬는 것도 투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룹 회원들은 자산을 매도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 돈을 빼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대를 이은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차익의 실현에는 관심이 없다. 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죠.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자, 물론 눌림목도 있고 좀 불안할 때도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돈 뺄 때는 아니고 들고는 가고 그 다음도 지금은 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을 갖다 노리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UBS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스포츠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고액 자산가 고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비슷한 추세를 목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들은 신호를 찾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호도 있고 자본도 있는데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 3%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일부를 보유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국제시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많이 빠지면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채권들을 사냐 했을 때 10년 만기 국채와 함께 금리가 최대 4.3%까지 오르면서 고객들이 중기 채권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3년에서 5년, 3년에서 6년에 중기채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1년짜리 미만의 MMF라든지 아니면 단기채 이런 것들 사셔서 일단 그거 자체가 주식을 하기 위한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불리기 위한 것은 아니죠. 이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좀 관망의 자세에서 본다면은 현금이라든지 채권을 사놓고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것이 더 의미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을 대비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고액자산가 초고액자산가제 투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서 기술주를 매수할 기회가 생겼다. 기술주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부분 특히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회사를 살펴보면은 고액자산가들이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융주도 마찬가지다. 많이 빠진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형주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에 가깝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에 나설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자체를 본다면 재무제표가 매우 깔끔하고 수익성이 높고 현금 흐름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 같은 분야에서 투자를 해왔지만은 만약에 AI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다더라도 여전히 막대한 캐시프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권을 선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좀 물린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물렸을 때, 자, 그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일단 우량주에 한해서 그런 거지, 좀 잡주에 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우량주 중심으로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회사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더 큰 폭의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6주 안에 상황이 급변할 경우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의 레버리지가 많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떨어지면은 급격하게 완전히 청산이 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훨씬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너지하고 방어 부분 모두에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하고 RTX를 갖다 노려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프트헬스 뱅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 많은 고객들이 처음에 이달 초에는 S&P 500의 뭐 가중펀드라든지 소형주 해외 인덱스 이런 것들에 저점을 매수했지만 3월 말부터는 기술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졌다. 자,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도 많이 낮아졌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웰스파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금과 은과 백금 가격들이 급락한 후에 고액자산가 고객들에는 에너지 시장은 거래로 보고 금속 시장은 기회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과 기금속을 사고 유가와 에너지는 가격 변동을 거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 급등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과 기금속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석유 가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거래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마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잘 올라가지가 않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코파일럿이라든지 엣지 관련된 동향 모드에서 투자자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마소인데 클라우드 용량 자체를 본다면 궁극적으로 증가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당장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 AI와 오랜 협력 관계 덕분에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로 여겨왔죠.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 한 24%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소비자와 기업의 AI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야심찬 AI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는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과 코파일럿 AI 비서의 부진한 성장세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으면서 월가는 마이크로소프트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목요일에 본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뒤처진 채로 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미래는 상당히 암담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마소의 클라우드 용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에브코어 ISI의 애널리스트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주 보고서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은 올해 하반기는 돼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버코어에서는 예상의 지금 주가 비율이 있죠. 그래서 P 레이쇼가 18.5배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상당한 무관심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애초에 성장세가 가속화되거나 코파일럿 관련된 전망의 변화가 생긴다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580의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애플 자체가 아무래도 마소하고 좀 경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급형의 맥북 네오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사업에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코파일럿의 낮은 인기,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평판을 손상시키고 있는데, 자, 소비자는 데스크탑과 앱에 통합된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애플은 능동적인 AI 기능을 도입해서 자, 기존 제품을 보완하는 보급형의 노트북을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오는 한 $599부터 시작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에서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애플 자체는 마소의 지배력을 약간 침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마소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엣지 사업의 성장이 가속화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젠가는 아마존닷컴에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금 1등이 아마존이죠. AWS가. 근데 이제 엣지 자체가 이기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아무래도 마소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마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수한 엔비디아 영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블랙웰 칩이 가동됨에 따라서 엣지의 성장세는 하반기 한 40% 이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4, 5가 기가와트 규모의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력이 좀 있지 않겠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단순한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넘어서서 기업의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차세대 성장은 단순한 채팅이 안 돼서 자율적인 AI 에이전트로서의 전환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코파일럿의 장려한과 관심도는 엔트로픽의 코워크와 같은 경쟁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시장에서 코파일럿의 도입을 촉진하는 것은 단기간의 거리가 아니라 자, 아무래도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유통 역량, 그 다음 기존 고객의 기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수많은 기업에 코파일럿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새롭게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E7 제품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안이라든지 생산성의 도구를 에이전트 기능과 결합해서 포괄적인 AI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 제품 자체가 코파일럿이 경영진의 목표인 1,500만의 사용자를 확보한다면은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좀 시간은 걸리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연말까지는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금값이 시장과 함께 다시금 급락하고 있다. 왜 금이 과거의 위기 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 자체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벗어나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자산으로 변모했다는 점이 목요일의 금 가격의 급락으로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전쟁은 금과 지정학적 불안정 사이에서 전통적인 관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을 발발하면서 금값은 3월에 12%가 하락했고,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의 모호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대국민 연설로 인해서 시장이 유동치면서 금은 주식과 암호화폐 및 기타 위험자산과 함께 하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요일 연설 전까지만 해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겠지만 그 추세가 반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로 본다면 금의 움직임의 특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1월 말에 지금 이제 금값이 가장 장중 최고치인 5,626달러를 기록했을 때 발생했던 엄청난 투기적인 거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축적이 되었고 골드만삭스에서 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콜옵션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가가 금값이 올라가니까 들어가는 줄 알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그다음 콜옵션까지 써서 엄청나게 그렇게 레버리지가 형성돼 있다. 그렇게 거품이 형성돼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락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 있죠. 자, 그 자체를 본다면 콜과 풋의 지금 현재 오픈 인트레스트이죠. 그 말해서 미결제 약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콜의 미결제 약정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이제 이쪽에다 베팅을 해놓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털리면서 주가는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금의 가격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상당한 규모의 부채 축소가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험도 크게 감소되었고 금의 롱 포지션을 이용해서 금을 계속 사고 있었는데 그 산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해지하려던 그런 트레이드를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산 걸 갖다 청산해서 M7 이런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에 지금 해지를 갖다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M7 이런 주식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좀 청산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은 전통적으로 금리라든지 달러와 역상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3월에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급등하면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지수가 다시금 100을 넘어섰다. 그래서 금 가격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상쇄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 하락에는 최근 들어 다른 동기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터키와 같은 국가들이 에너지 수입의 증가에 인해서 아무래도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 보유를 일부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금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또한 지난 몇 년간의 전략적인 금 매입급 중에 하나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폴란드의 중앙은행 역시도 국방비 전액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 매각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조금은 팔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는 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금 가격 자체가 조금은 내려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동의 페트로 국가 달러들 입장에서 본다면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식량 수입에 필요한 달러가 부족해질 경우에는 금을 포기하고 금으로 일단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금값이 또 떨어지는 모양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현재로부터 본다면 금의 인플레이션 해치라든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자, 주식과 채권의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2개월 기간 동안은 금과 원자재는 항상 플러스의 실질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렇게 하락되는 요인도 있겠지만 훨씬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이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이 파란 선 이쪽에는 US 에쿼티 주식이고 밑에 있는 건 채권입니다. 10년 채권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골드 해치고 그 다음에 커모디티 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품과 골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빨간 거하고 파란 거 있죠. 이렇게 같이 마이너스가 될 때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 자, 그럴 때 즉 말해서 주식하고 채권의 값이 다 마이너스가 됐을 땐 실질적으로 골드하고 커모니티가 다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또 상승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의 2020년도 말에 목표가 이르렀다가 5,400달러를 유지하면서 투기적인 포지션이 현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거 사례보다 더 매파적인 금리 정책을 충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본다면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면은 중앙은행 수요가 월 평균 60톤 수준으로서 금 가격을 지탱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중앙은행 수요만으로도 금 가격이 535달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UBS도 마찬가지로 금 가격이 향후 몇 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그런 재정이란지 통화 부양 정책 때문에 금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결론은 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못해도 한
5천 정도는 일단은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조금씩은 금은 모아서 들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원유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특별히 미국의 원유 가격 있죠. 이 크루드 오일인데 그 자체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브렌트유 가격보다 높게 마감될 전망이 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향후 일단 유가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유가 상승의 원인을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트럼프 연설에서 이란의 종식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연설 후 몇 시간 만에 이란은 자국의 군사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평가를 부인하면서 그러한 평가는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었다 그렇게 일축을 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싸움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유가가 급등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물동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루 동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단 5척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평소 24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배가 150척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과거에 전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했던 이 중요한 수로는 전쟁 발발 후에 사실상 폐쇄된 상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WTI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원래는 브렌트가 좀 높았는데 오늘 장에서는 WTI가 훨씬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여전히 5월의 계약이 가장 빠른 인도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WTI고, 브렌트유 같은 6월에 계약이 되면서 롤오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확신나지 못하기 때문에 6월보다는 5월에 공급의 차질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WTI가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것은 구매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중동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지역 밖에서 즉시 공급 가능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산 원유가 이런 수요에 부합하기 때문에 WTI 연동된 그런 배럴 수요를 갖다가 지금 이제 증가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측면에서 본다면 WTI가 그래서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할 건데, UBS 같은 $150를 넘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로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의미 있는 원유라든지 가스 공급의 재개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유가와 가스 가격의 상승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3월 말 기준인 전 세계 원유 재고량이 5년 평균의 수준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차질이 장기화될수록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원유 가격은 $150를 넘어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유가의 급등 때문에 좀 우려되는 점도 있겠지만은 주식시장 자체는 아직도 크게 일단 조정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봉에서도 200일선 위에서 놀고 있죠. 200주선 위에서. 자, 그런 것들도 있고, 자, TJ 계정에 일단 자금들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4월 15일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또 유동성으로 풀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식 증시를 갖다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아무래도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4월이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주가는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